네, 안녕하세요. 2시가 되어 오늘 예정된 온라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기준실의 윤나영 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IFRS S2 개정 공개 초안 관련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28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발표한 IFRS S2 잠시 마이크 이슈가 있어서 네, IFRS S2 개정 공개 초안 주요 내용과 쟁점 사안을 소개해드리고 국내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기존 IFRS S2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유의적으로 추가하는 개정이 아니며 IFRS S2를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본 기준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해석적 개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반영해서 6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의견 조회 기간이 부여되었고요. 기준서의 본래 의도에 부합하는 정교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여러분들의 경험과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공유해 주실 의견은 향후 국내 공식 의견서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이번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담당해 주신 김진영 연구원님께서 약 2, 30분간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아래 Q&A 탭이 있습니다. 이 Q&A 탭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입력해 주실 수 있고요. 입력된 질문은 익명으로 주최 측인 저희에게만 전달되고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으니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진영 연구원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IFRS S2 개정 공개 초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IFRS S2 개정의 배경과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지속가능성 기준실의 예비 검토 의견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안내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FRS S2 개정 개요입니다. 지난 23년 6월 ISSB는 IFRS S1과 S2를 발표한 이후에 PIG라는 전환 이행 그룹을 설립해 실무상 어려움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관련된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ISSB 기준에 맞춰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공식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 그리고 둘째, 불명확했던 규정에 대한 명확화입니다. ISSB는 지난 4월 말 온실가스 배출 공시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특정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고, 2달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5년 하반기 중 개정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의견 수렴을 6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모두 선택적인 완화 구조입니다. 즉, 관할권이나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이행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선택을 적용하면 해당 선택에 대한 추가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건부 공시 의무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조기 적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개정 사항 요약을 보시면 본 개정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4가지 모두 완화 중심의 개정 사항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완화와 동시에 조건부 추가 공시가 요구되며 세 번째 개정 사항은 기존 완화 규정의 문구를 명확화하는 개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개정안의 4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코프 3 카테고리 15에 대한 개정입니다.
즉, 기업이 투자한 대상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공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다음 세 가지가 요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콥3 총 배출량을 공시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15가 중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공시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 배출량에 대한 추가 공시. 이때 제외 대상이나 세부 공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준서의 결론 도출 근거에서는 금융 배출량 중 특정한 배출량인 파생상품과 연관된 배출량, 촉진 배출량, 보험 관련 배출량 등은 측정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은 본문과 근거 간의 불일치로 해석상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금융 배출량 또는 카테고리 15 배출량이라는 표현을 카테고리 15의 일부인 금융 배출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15의 공시 범위를 금융 배출량으로 한정함으로써 파생상품과 연관된 배출량, 촉진 배출량, 보험 및 재보험 인수 관련 배출량은 공시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업이 제외한 항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규모를 안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제외된 항목의 배출량 자체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업이 어떤 항목들을 제외했는지, 그리고 제외된 항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의 배경은 IFRS S2에서는 파생상품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이 무엇을 파생상품으로 간주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완화를 적용하는 기업이 어떤 금융활동을 파생상품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는지, 그리고 제외된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활동의 잠재적인 규모는 어떻게 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치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특정 파생상품의 수익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FRS S2 기준서에서 어마운트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시와 같이 재무적 수치일 필요는 없고 기업이 판단한 어떠한 어마운트여도 공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슬라이드에서는 개정사항을 신구대조문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구가 카테고리 15 배출량 또는 금융배출량에서 카테고리 15의 배출량의 일부인 금융배출량으로 수정하였고, 신규 문단 29A에서는 금융배출량 외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외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어떠한 항목을 제외했는지를 설명하고 그 항목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입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산업분류체계 선택의 유연화입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산업분류체계인 긱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분류체계도 선택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의 긱스는 유료 계약이 필요하고 관할권별 규제에 따라서 이중 공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 A, B, C, D에 따라서 적절한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긱스를 사용 중인 기업이라면 최신 버전의 긱스, 그 다음으로 관할권이 요구하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보고를 위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산업 분류 체계를, 그 다음으로 관할권이 요구하는 재무정보 보고용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산업 분류 체계를, 마지막으로 기업이 유용하다고 판단한 산업 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연결 실체의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 부분이라도 어떠한 산업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면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어떤 분류 체계를 사용했고 또 왜 선택했는지를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에 긱스의 6자리 산업 코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 문단을 통해서 어떤 산업 분류를 적용해야 하는지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사용한 산업 분류 체계와 해당 산업 분류 체계를 선택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 사항입니다. 세 번째 개정 사항은 GHG 프로토콜 외의 방법 사용에 대한 완화 명확화입니다. IFRS S2는 이미 관할권이 요구하는 경우 GHG 프로토콜 외 방법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전체 또는 일부 부문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사용한 특정 방법론을 공시해야 하며 부문별로 방법이 다를 경우 중요 정보가 불명확하지 않도록 정보를 세분화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측에 하이라이트된 해당 기업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와 같은 문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 동그라미에 표시된 부분은 관할권 요구사항을 적용받는 부분만 완화 규정이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존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에 따른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정사항입니다. 네 번째 개정사항은 지구온난화 지수 GWP 값에 대한 완화입니다. IFRS S2는 최신 IPCC 보고서 기준의 GWP 값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진을 기준으로 보면 IPCC 6차 보고서가 가장 최신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부 관할권에서는 국가 정책이나 규칙 제정 시기에 따라서 과거 버전의 GWP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관할권 규제와 IFRS S2 적용을 위해서 두 가지 GWP로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GHG 프로토콜 완화와 유사하게 관할권 요구에 따른 GWP 값을 허용하고 특정 부문에만 요구받는다면 특정 부문에서만 해당 GWP 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최신 버전의 GWP 값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경우 어떤 GWP 값을 사용했는지와 선택 이유를 명시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B21과 B22 문단에서는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와 배출 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GWP 값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시 요구 사항입니다. 개정안에는 두 문단에 동일한 내용이 추가되어서 모두 관할 당국 또는 거래소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범위와 기간 동안 해당 GWP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실의 예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며 기업의 실무적인 적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일부 문구는 보다 명확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였을 때 특히 스콥3 카테고리 15와 관련한 추가 정보의 공시 요구 사항은 실제 기업들이 이 공시 요구 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 간 적용의 다양성이 예상되어 공시에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을지, 그리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안 문구에 대해서도 문구의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이어질 기준원의 예비적 의견을 들으시고 이번 개정안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6월 11일까지 의견 조회를 통해 전달해 주시면 국내 실무 이슈를 바탕으로 한 최종 의견을 형성하여 ISSB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방법론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금융활동,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과 연관된 배출량, 촉진 배출량, 보험 및 재보험 인수 관련 배출량에 대해서 공시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관할권의 경우 금융 배출량 공시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파생상품과 연관된 배출량,
촉진 배출량, 보험 관련 배출량 공시는 아직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카테고리 15 배출량 공시에서의 제외는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설명하고 그 제외된 항목에 대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 제외된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서에서는 어떤 파생 상품이나 기타 금융활동을 제외할 수 있는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제외된 파생 상품 및 기타 금융활동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록시, 바꾸어 말하자면 대체 측정 지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시에 있어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외된 파생상품 및 기타 금융활동의 규모를 식별할 때 모든 파생상품 금융활동을 대상으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 관련성이 있는 항목만 골라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 관련 항목만 식별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참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계약 수준에서의 해석과 내부 분류 작업, 그리고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완화를 통해서 배출량 공시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 조건부 공시에 따른 실무적 부담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공시 요구를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ISSB의 보충 설명 자료나 구체적인 교육 자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정 사항인 산업분류체계 선택 허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긱스만 사용해야 했던 제한이 완화되어 기업 상황에 맞는 분류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때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일부라도 상위 우선순위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결실체 전체에 대해서도 해당 분류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 분류 체계 사용 방식은 개정사항 3, 4번에서 다루고 있는 관할권 완화 규정과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목별로 적용 대상과 조건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는 분류 체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G 프로토콜 외의 방법 사용에 대한 관할권 완화 명확화는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적용 대상과 범위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일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 요구사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 사항은 실무적인 혼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정 사항은 GWP 값에 대한 관할권 예외 허용인데요.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된 많은 기업들은 법령에 따라서 IPCC 2차 보고서 기준의 GWP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FRS S2에서는 최신의 IPCC 6차 보고서 기준의 GWP 값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이 동일한 배출량을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관할권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거 GWP 값을 공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규제 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지속 가능성 공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완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시행일과 조기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비해서 관련 시스템과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빠르게 확정되고 조기에 적용 가능해진다면 국내 기업들에게도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의견 도회는 6월 1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렴된 의견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6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같은 날 ISSB에 공식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께서는 6월 11일까지 한국회계기준원 웹사이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SSB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영문 제출이 필요하므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 좌측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과 입력해 주실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Q&A 창을 통해서 입력해 주시면 익명으로 의견이 기술되니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하여 간략하게 주신 의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김진영 연구원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주신 항목이기도 한데요. 이 IFRS S2 스콥 3 카테고리 15에서 제외된 파생 상품 및 기타 금융활동의 수치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치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 예시가 안내가 되었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치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원이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지난 5월 말 ISSB와 별도의 아울리치 내부 스태프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실 일부를 논의를 했었고 지난 5월 사프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ISSB 측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해당 사프 회의에서는 일본도 사실은 저희가 일부 좀 유사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질의 주신 사안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된 사안에서는 may exclude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금융배출량 외의 활동은 어떻게 보면 제외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무엇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공시 요구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 명확화를 위한 이번 개정이 여전히 또 다른 모호함을 낳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ISSB가 이번 공시 요구사항을 개정한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이유는 공시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공시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측면입니다. 즉 보고 기업이 금융배출량과 그 외의 사안을 이제 나누어서 공시함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고려하고 판단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외된 항목과 관련된 정확한 배출량 정보를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전혀 아닌 기후 관련 위험을 기업 스스로 어느 정도 규모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공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것이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결론도출 근거에서 결론도출 근거 문단 23을 보시면 제외된 활동과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기술된 수익 이런 정보 등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만 그런 정보가 아니라 관련된 계약의 건수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한 정도의 비율 이런 금액적이지 않은 비금전적인 특정 수치, 어마운트 정보로도 공시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ISS 측과의 논의로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계돼서 이게 제외된 금융활동의 수치를 공시함에 있어서 기후 관련성이 없는 이제 정보, 금융활동의 정보를 제외할 것인가, 포함할 것인가 역시 기업이 스스로 중요성 판단을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이었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의견을 이제 서면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쪽에도 개진을 해주시고 ISS 측에도 개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좀 명시적인 어떤 표현 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라던가
뭐 웹이나 형태의 안내,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ISS 측에 한번 문의를 하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국내 이해관계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주셔서 개정 이후에도 이걸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고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긱스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업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산업분류 체계는 기본적으로 ISSB 기준서 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빅스 사용을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이번 완화를 통해서 각 관할권에서 규정하는 즉 법령이나 규정이나 어떤 제도, 정책상으로 특정 산업분류 체계의 사용을 요구를 할 경우 그 기업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연결실체 전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 활동에 대한 산업분류를 해당 산업분류 체계 이용하셔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개정 완화의 골자가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의 어떤 종속회사들을 갖고 있고 자산군을 갖고 있어서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 또 다시 요구되는 산업분류 체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은 뭐 5군데 정도의 관할권에 관련 자산군을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 관할권에서 어떻게 보면 요구되는 산업분류 체계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보고 기업이 속한 관할권에서 규정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특정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서 모든 연결실체가 다 동일한 단일의 산업분류 체계만 이용한다면 긱스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고요. 그럼 이제 질문의 골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정책상으로는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 부문 같은 경우에는 긱스보다는 K6이라고 하는 한국의 통계청에 의한 산업분류 체계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뭐 보험사라던가 자산운용사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다루기 때문에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긱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국내에서는 반드시 이 표준 산업분류 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관할권이 규정한 산업분류 체계인가라는 것에 해석의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관할권의 규정을 특정 법률상의 명시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형태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석상의 이슈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K6이라던가 하는 국내의 산업분류 체계의 사용이 허용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또 추가로 별도에 주신 질의를 잠깐 살펴보자면 온실가스 산정 기준을 GHG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국내법에 따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본래도 GHG 프로토콜 외에 관할 당국이나 상장된 거래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배출권 거래제나 목표 관리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에 따라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와 관련된 이제 세분화된 공시 요구 사항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 형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배기업은 한국에 있어서 국내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사업장 자체가 국내 제도에 따른 산정 방법론을 쓰고 해외에 있는 종속기업 같은 경우는 그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서 GH 프로토콜에 따라 정보를 산정했을 경우 국내에서 100만큼의 배출량이 나오고 해외에서 200만큼 나오게 되면 전체 배출량은 300으로 공시가 되고요. 다만 국내에서의 100은 국내 제도에 따라 산정했고 해외에서의 배출량은 해외 GH 프로토콜에 따라 산정했다라는 식으로 구분해서 공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좀 더 읽어보자면 그래서 국가별 산정 방법이 다를 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서 취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긱스는 연결실제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야 되지만 GH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각 관할권별로 요구되는 산정 방법론을 다 따르게 사용해서 공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 개정에서 명확화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여기 이제 KSSB 기준에서도 동일한 공시 요구 사항을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기준이 향후 마련이 돼서 그대로 적용하시게 되시게 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GHG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그 정보를 산정할 필요는 없음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예시로는 이 조직 경계, 배출량 조직 경계 설정함에 있어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이렇게 범위를 구분을 했지만 사실 국내 제도는 이제 사업장 단위로 관련 어떤 제도들이 적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사업장까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에 따라서 또 구분하셔서 공시하시면 관련 기업 부담은 오히려 유의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GWP 값의 적용도 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이 완화가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요하게 들어온 의견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각각 개정 사항 중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련한 의견은 얼마든지 또 추가적으로 개진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저희가 국내 의견조회 기간은 6월 11일까지로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가 KSSB 6월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국내 의견을 ISS 측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굉장히 짧은 의견 조회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ISSB 측에 직접 전달하는 의견은 6월 27일까지로 모든 기관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의견 기간은 좀 더 길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저희의 지원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그런 저희의 지원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의견을 최대한 권고드리고자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SSB 기준, 최종 기준 마련에도 이번 개정 사안이 직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ISSB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과정에서 저희 KSSB 기준에서 이걸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의도 한 가지 추가된 형태로 공개 초안 질의서가 안내가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최종 기준 나올 때 조속히 완화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 조속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의견은 이제 ISSB에 제출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별도로 제공을 해주셔도 되고 6월 11일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대에 맞춰서 의견을 편하게 개진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기 때문에 어떤 서면의 형태로 기관의 이름으로 본인이 속한 기업의 이름 등으로 개진을 해주시면 최종 기준 마련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개정은 어떤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존 요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시려는 기업들이 이 기준의 이행을 조금 더 원활하고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명확화 그리고 완화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빠르게 반영을 하고 최종 기준에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ISSB 측에도 이런 실무적 관점이 잘 전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끝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의견 중에 이제 저희가 의견을 냈던 것 중에 조금 ISSB가 고려했으면 하는 사안이 조건부 완화가 있었던 스콥 3 카테고리 15 관련된 파트가 될 텐데요. 이 카테고리 15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판단을 하시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희가 EU 측과 이프렉 측의 이제 이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이제 사전으로 청취를 한 바, EU 측은 SFDR에서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어떤 관련 정보를 이미 공시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영구적으로 완화하는, 현재는 이제 경과 규정이 아니라 공시 요구사항에서 영구적으로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제외를 허용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EU 같은 경우는 보험 관련 배출량은 영구히 면제할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면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완화가 좀 덜 되게 될 경우 반영돼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관련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관련 방법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금융배출량 같은 경우는 P캡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성숙한 수준의 금융배출량 공시를 자산금 클래스별로 나누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배출량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요구는 사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도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국내에 속한 금융기관에서도 상당히 잘 이미 공시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 외에 파생상품이나 보험 관련 배출량에 대한 공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의견이 좀 잘 개진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관련 정보의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저희에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ISSB 측에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인 답변은 이제 더 이상은 확인되지 않아서 관련된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아까 안내드린 장표에 맞추어서 의견 개진을 요청을 드리고요.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6월 11일까지 사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의견 주기가 굉장히 짧지만 좀 양해를 요청을 드리고 의견을 주실 때 너무 까다로운 형태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질의에 답변을 주실 필요도 없고요. 선택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관련성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종 의견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실무 관점의 이해와 의견 수렴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원이 이를 바탕으로 ISSB와도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KSSB 기준에도 반영을 해서 좀 더 기업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시고 여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답변이 혹시나 부족하였다면 저희 측에 연락을 여기 이메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충분하고요. 의견을 주시면 답변을 더 성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간은 조금 빠르게 끝났지만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